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6년 타운홀 미팅 사회를 맡게 된 플랫폼 1팀 임동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속가능 경영팀의 박재현 매니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번 영광스럽게도 지난 타운홀 미팅에서 두 번째 사회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보다 훨씬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현장으로 와주셔가지고 긴장이 많이 되는 편인데 매니저님 어떠신가요? 네, 저도 이렇게 임직원분들 앞에 서는 게 처음이라서 긴장도 되는데 정말 중요한 2026년 첫 번째 타운홀 미팅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봤는데도 정말 많은 분들이 와 계세요. 지금 현장에 몇 분이나 와 계시죠? 제가 듣기로는 지금 오프라인 여기 현장 참석하시는 분들만 600명에 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멀리서 오신 분들은 저희 아마 무대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소리가 잘 들리는지 한번 좀 여쭤볼까요? 네. 저기 12번 13구역 쪽에 북쪽 방향일 것 같은데 저희 쪽에 소리 잘 들리시나요? 함성 한번 좀 외쳐주시겠어요? 계십니까? 네, 잘 듣는가 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프라인으로만 600명,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회의실에 모여서 지금 실시간으로 이 현장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QR코드를 띄워드릴 테니까요. 이 QR코드에 접속하셔서 지금 현장, 지금 팀원과 동료분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운영진분들이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장뿐만 아니라 본사에서 혹시라도 회의실에 모여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현장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팀인지에 대해서 글귀도 남겨주시고 사진과 함께 응원 메시지 같은 거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작년에 세 번의 타운홀 미팅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작년에는 저희 회사의 이제 현실적인 현황, 그리고 개선해야 될 지점,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네, 맞습니다.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현장에서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찾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얘기했던 전략과 목표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도약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행사 순서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이제 식수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오늘 이제 좋은 성과를 보여주실 현장과 사업장에 대한 시상식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경영진 분들께서 나오셔서 25년 경영 실적과 26년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해 주셨던 사전 질문을 다뤄보고 실시간으로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까지 또 질문까지 담아서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행사가 3시 정각에 정확하게 시작이 됐는데요. 4시 50분까지 타운홀 세션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세션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저희 이제 오늘 이제 시상식을 하기 전에 다 같이 오늘 올해의 구호가 뭐죠?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지금 저희 타운홀 미팅이 희망을 달리다 원팀으로 도약하는 2026이 주제입니다. 다 같이 외치면 정말 기분 좋게 도약하는 의미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희망을 하고 외치면 다 같이 달리다 하고 선포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망을 달리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상식을 진행을 할 텐데요. 총 4개 우수 현장과 사업장에 대해서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환경과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바로 이 시기에 안전하고 좋은 품질을 만들어주신 분들의 노력과 성과를 다 함께 축하하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상을 위해
대표이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26년도 무제해 안전을 달성한 현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6년도 무제해 달성 현장 공개해주세요. 네, 총 18개 현장입니다. 국내 현장, 신광교 클라우드시티 현장 외 9개 현장, 해외 현장, 미국 HMGMA 계열사 현장 외 7개 현장입니다. 모두 힘써서 제해없는 안전한 현장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표로 신광교 클라우드시티 현장 소장님이신 김길수 소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상장 공개하겠습니다. 네, 시상하겠습니다. 본 현장은 철저한 안전관리와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무제해를 달성하고 안전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회사 안전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었기에 그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이 표창장을 수상합니다. 2026년 2월 11일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주우정. 여러분 따뜻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네, 가운데 카메라 보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저희 참 위기를 극복해하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안전한 현장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26년도 품질 우수 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6년도 품질 우수 현장 공개해주세요. 최우수 힐스테이트 통영 현장, 우수 대구 대명동 아파트 현장, 인도네시아 라인 프로젝트 현장, 힐스테이트 5종 블랑루체 현장입니다. 대표 수상자는 힐스테이트 통영 현장 소장님이셨던 김인식 소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시상하겠습니다. 본 현장은 철저한 품질 관리와 우수한 시공 품질 확보를 통해 회사의 품질 경쟁력 강화와 고객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그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이 표창장을 수상합니다. 2026년 2월 11일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주우정.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정면 보시고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26년도 완공 우수 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026년도 완공 우수 현장 공개해주세요. 최우수 의왕 현대차 차세대 배터리 연구소 현장, 우수 숙주 모비스 배터리 공장 현장, 평택 글로비스 방청장 현장입니다. 대표 수상자로 의왕 현대차 차세대 배터리 연구소의 권준수 책임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당시 현장 소장님이셨던 김현중 소장님께서 해외 현장 부임령이셔서 공모 파트장이셨던 권준수 책임님께서 수상해 하시겠습니다. 네, 시상하겠습니다. 본 현장은 철저한 원가 관리와 효율적인 재무 운영을 통해 회사의 재무 실적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그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이 표창장을 수상합니다. 2026년 2월 11일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주우정. 네, 사진 촬영이겠습니다. 가운데 보시고요. 하나, 둘, 셋.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이죠. 26년도 자산 우수 사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6년도 자산 우수 사업장 공개해 주세요. 네, 총 8개 사업장과 현장입니다. 현대차 동대구 지점, 현대차 마산 동구 지점,
현대모비스 울산공장, 현대차 제네시스 강남, 자산관리 포항, 미국 법인 캘리포니아, 독일 법인 스케일타워 현대차 강남역 오피스 현장입니다. 대표 수상자로 현대차 제네시스 강남의 박서준 책임님 모시겠습니다. 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자는 체계적인 자산 운영으로 우수한 재무 실적을 달성하였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그 근거를 높이 평가하여 이 분상장을 수상합니다. 2026년 2월 11일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주우정.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저희 이렇게 기분 좋게 시상식을 진행해 봤는데요. 이렇게 우수한 현장과 사업자는 이제 현장에 계신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본사에 계신 여러 가지 영업 기회, 설계, 구매, 지원 등등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낸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고 생각을 해서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응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순서로는 우리 회사의 경영 실적과 사업 계획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이사님을 다시 한번 무대로 모시고 임직원들을 향한 격려와 응원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벌써 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예, 26년 1월은 지나갔습니다만 2월달 신년 초에 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참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정이 이제 내일 모레니까 구정 잘 세시고 그리고 구정으로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마지막 타운홀 미팅에서 이제 25년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26년을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지난번 말씀드린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특히 저한테는 작년은 25년 그러니까 24년 말부터 시작된 제 여정이 25년도에는 우리 회사의 여러 가지 상황을 이해하고 그 중에서 뭔가 좀 개선시키고 바꿔야 될 부분을 확인하고 또 확인한 결과에 따라서 진단하고 그 조치를 취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회사가 이게 유기체로서 계속 온고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뭔가 단절시켜가지고 정리하는 게 다소 모순되긴 합니다만은 계속 흘러가는 부분이 당연히 있고 그 외에 특별하게 저한테는 어떤 조치와 진단이 있었던 해가 작년이었다. 그 조치 진단이라는 게 어떤 거였냐 하면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조직원들이 너무나 개별적인 것 같다. 뭔가 이렇게 끈적끈적한 정성이 잘 안 보인다. 우리 모두가 향유할 수 있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뭔가 이 목표라는 목적지라는 부분이 좀 공유되지 않은 느낌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고 또 지향할 수 있는 목적의식을 좀 갖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지금 열심히 가치 체계라는 것을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간의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우리 회사가 관리라든지 뭔가 절차의 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소 미흡한 점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관련되는 규정을 원칙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여러 가지 작업을 했습니다. 이 수많은 규정들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제외시키고 또 있는 것 중에서도 좀 더 효율적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더 강화시키고 그 중에 수주 절차라든지 기본적으로 그리고 수익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 예를 들어서 견적 시의 물량 산정의 정도를 높인다든지 프로젝트들에 대한 각 프로젝트들의 공정률 관리를 엄격히 함으로써 현재 내주수가 어떤지를 정확히 알고 그 베이스 하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한다든지 그리고 각 프로젝트들이 지향해야 될 목표 목표를 잡는다든지 해서 그 원칙들 그간 좀 다소 강화했고 생각지 않았던 부분들을 강화하는 부분을 쭉 준비를 했습니다. 또 제가 봤을 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우리가 미래를 위한 준비가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관련되는 조직을 정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앞으로 미래를 무엇에 더 초점을 맞출 거냐. 예를 들어 플랜트의 경우에 SMR, 수소, 그리고 탄소 포집과 같은 부분들 그리고 건축의 경우에는 이 데이터 센터 내지는 이 산업 건축에 있어서 해외 또는 남캐티브 쪽에 초점을 맞추는 이런 부분 어떤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도 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나름의 처방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작년이 그렇게 한 해를 쭉 보내면서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다들 걱정하신 게 그간 저런 것들을 없이 살고 쭉 해왔는데 그래서 문제가 다소 있었던 건 알겠는데 과연 저런 조치들을 취한 것들이 과연 제대로 힘을 발휘하고 워킹할 것인가. 기껏 조치를 취했는데 이게 안 들어가면 그건 다 아니한만 못하는 결과가 나오니까요. 그죠?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어떤 원칙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 하에서 수주 정책을 피는데 그런 엄격한 원칙 하에서 과연 우리가 수주를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 다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다른 이 절차에 따라서 이제 우리 올해 사업 계획 등등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올해 저희는 수주 계획 17조 8,800억이라는 수주 계획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고 있고요. 매출은 좀 수주 부분에서 그게 실현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앞선 이 수주 물량들이 완공되는 상황으로 좀 수주하는 부분은 좀 차이 있습니다만 1조 900억의 매출 계획을 갖고 갑니다. 그리고 수익성은 올해 25년보다는 다소 개선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목마른 수준으로 3% 후반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경영 이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조치들 하에서 이 목표를 과연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다들 걱정이세요, 그죠? 그 엄격한 기준들, 높은 목표 이익률들 과연 어떤 식으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갑자기 이제 시간은 흘러갑니다만 우리 내부적인 어떤 실체가 바뀐 것도 아니고 있던 분들이 그대로 하던 일대로 했는데 과거에는 그런 배경하에 어떤 원칙하에 수주하는 것이 아닌 어떤 방법이 바뀌어지면서 실현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들이 다 있으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사업 계획이라고 작성된 것들이 예를 들어 제가 탑다운 방식으로 어거지로 요까지 해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이유 불문하고 가야 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바텀업 방식으로 각 사업본부에서 가장 정도 있는 사업계획, 필달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전제해서
만들었고 현재까지 비록 한 달밖에 경과 안 됐습니다만 그 목표를 철저하게 또 필달하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고 지금까지 각 사업본부별로 그 매진하는 계획에 이상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론으로 각 프로젝트들의 업앤다운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일정상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11개월 동안 이 무리 없는 진행을 통해서 각 사업 계획이 필달될 거냐? 올해는 무조건 보여주지 않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기울였던 노력이 다 헛사가 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질 사안이고 더더군다나 제가 여러분들하고 저는 꼭 경험하고 싶은 게 이런 원칙과 기준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 게 되네, 될 수 있구나, 내가 해냈구나 하는 그 성공 경험을 같이 하고 싶어요. 그 성공 경험이 올해 꼭히 이루어져서 올 연말에 우리가 이걸 해냈구나 하는 경험을 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냐. 일단 목표를 여러분들이 세웠고 우리가 세웠고 그 목표를 지금 매진해 나가고 있고 모두가 할 수 있다는, 저는 지금 우리 각 사업 본부장님들 뿐만 아니고 회의에 참여하는 분들, 제가 우리 모든 6,500명, 6,800명에 해당하는 모든 직원들까지는 제가 접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사업계획 진행과 관련해서 접하고 있는 분들은 그 의지를 같이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 실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매일 이제 그 메일을 하나씩 받아요. 제가 이전에 근무하던 곳에 이제 그 한 분인데 매일 이제 좋은 문구로 글을 주시는데 오늘 아침에 보내주신 글이 질문이 이렇습니다. 제 키가 160인데 천정이 190이면 제 키로 손이 닿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안 된다고 할 건데 닿을 수 있다. 그 이유는 팔을 뻗으면 된다. 그 팔을 뻗었을 때 내 키는 160에 불과하지만 충분히 190을 닿을 수 있다. 이때 내 키는 능력이고 내가 가진 능력이고 내가 뻗는 손은 간절함이다. 우리가 그 간절함을 가졌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사람이 마음을 먹고 안 먹고는 참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간절함이 아닌 것도 기괴하고 없던 것도 있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졌다. 우리가 간절함을 한번 경험했거나 과연 행사를 해봤던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 간절함을 한번 같이 행사하고 그 결과를 누려봤으면 좋겠다.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거는 제가 그 글귀를 보면서 저 스스로도 단정하고 했던 게 걱정을 했던 이유가 우리가 실력이 똑같은데 이 엄격한 기준과 조건들 하에서 우리가 이 높은 계획을 달성할 수 있을 거냐? 힘들어 보인다, 부정적이다. 저 혼자 단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지금 이 질문같이 160이라는 키가 절대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경우는 뭐 더 할 말 없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제대로 본 적이 있었던가? 그 간절함 이전에 내가 가진 내 능력을 한번 제대로 발휘해 본 적이 있었던가? 그 능력을 올해 한번 제대로 찾아보고 거기에다가 우리 간절함까지 더 더해본다면 저는 지금의 계획이 절대 무리하거나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계획은 아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을 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본인 한 분 한 분이 꼭히 능력을 확인하시고 간절함을 지켜주시길 올해는 제가 진짜 간절히 바라고 희망하고 같이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힘든 상황이고 아직도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회사는 위기 상황입니다.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모두 한 마음으로 지금 희망을 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혹시 제가 그 가운데서 할 일 또는 여러분들 하시는데 도와드릴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그냥 한 가지만 제가 좀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작년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일부 받으셨어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조금 더 될 수 있으면 좀 더 드리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끊쳤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께 사죄 말씀드리고 올해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받으실 때는 비교조차 안 되는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은 받으셨으나 애석하게도 우리 임원분들은 2년 연속 하나도 못 받으셨어요. 그 결과가. 이게 저도 우리 임원분들한테는 더 미안해요. 어쨌든 죽을동 살동 고생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그러다 보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다 해서 우리 임원분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힘을 내셔가지고 이제 내년에는 좋은 결과로 서로 같이 웃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올해 그 부분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프롬프트 있는 것 같은데. 네, 대표이사님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2026년 한 해는 필달 의지 그리고 간절함으로 다 같이 성공 경험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재경본부, 전략기획본부, 안전품질본부에서 차례로 작년 경영 실적과 올해 사업계획과 추진 전략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경본부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경본부장입니다. 사장님이 올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좀 살을 좀 더 붙여가지고 작년 실적과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5년 실적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그동안 우리 실적에 대해 좀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시간을 좀 갖다는 의미에서 과거 실적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25년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저희가 2018년에 보게 되면은 수주가 9조 4천억, 매출이 6조 3천억, 그때 이익이 5,200억으로 8.3% 가장 정점을 이뤘었습니다. 그때는 어느 회사 못지않은 우리 현대인지니어링이 밖에 나가더라도 힘주어 얘기할 수 있고 그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가고 싶어하는 탑 클래스의 회사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들었던데 이때 19년을 정점으로 해서 회사가 심하게 말하면 좀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수주는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22년도까지 15조 3천억이라는 수주를 했고 그럼에 따라 가지고 매출도 계속 증가했습니다. 즉 양적으로는 18년 정점 스타트점으로 해서 계속 성장하는 회사였는데 그 밑에 보시면은 이익을 보시면은 계속 축소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5,200억을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24년도에는 1조 3천억이라는 대규모 손실이 발생을 하고 결국은 양적으로는 성장을 했지만 결국은 질적으로는 하락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결국은 저가 수주, 그 다음에 저희의 체질에 맞지 않은 과도한 수주가 가장 큰 원인이었고 결국은 과도한 수주를 하다 보니까 수행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가 수주한 데다가 수행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수익성이 또 악화됐었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프론트 데스크에 있는 영업본부만 이렇게 됐느냐? 결국 관리본부 쪽에서도 보게 되면 이 수익률이 떨어지고 이익이 계속 남에도 불구하고 밑에 보시면 캐시는 19년도 2조 2천억을 시작을 해서 계속 캐시가 빠집니다. 그걸 갖다 보고 있으면서도 그 위험을 감지를 못하고 계속 방치했던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가 결론적으로는 24년도에 대규모 손실로 발생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25년 사학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미 25년, 24년도에 저 1조 3천억이라는 대규모 손실을 반영을 하고 모든 프로젝트의 손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25년도 사학계획을 매출 수주 12조, 매출 14조, 6천억이라는 손익계획을 하고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3월 달에 저희가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간 중대재해가 3건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6월 달부터 해서 10년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 한 본토콜이 3건이나 터집니다. 그 부분에 일정 부분 저희 소식이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14년도까지 일정 부분 공정 물량에 대한 부분을 다 반영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중간중간에 몇 개의 현장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결론적으로는 작년 사업계획 6천억이 결국은 절반 정도인 3천억의 손익만 달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는 부분이고 여기서 보시면은 사업계획도 미달한 건 미달인데 수주가 보시게 되면 거의 60% 수준이 12조부터 시작해가지고 7조의 수주만 달성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좀 크기 큰 부분인데 이 상태에서 과연 이대로 뒀다가는 26년부터 해서 중장기적인 어떤 손익의 모멘텀을 갖다가 잊어버릴 것 같아서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2달 동안 전 현장의 리스크를 갖다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다음에 그 본토콜 관리하고 사후 관리 플러스 그 다음에 수행 단계에서 난 리스크나 건지를 갖다가 모두 점검을 한 다음에 25년 발생비용은 25년 결산에 반영을 했고 회계 기준상 26년부터 반영해야 되는 부분은 26년에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사실은 26년이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저희가 향후에 지속 가능하고 회사가 발전을 하려고 하면 모든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26년의 사업계획 달성이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26년 스타트 할 때는 수주가 18조입니다. 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78,897이라는 수주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조고 매출은 작년도보다 해서 그 그룹공사 부분이 완공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매출은 작년도보다 한 3조 정도가 축소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손익 목표는 말씀하셨지만 지금 4천억 이상의 손익 목표를 갖고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작년도 수주가 7조인데 원래 수주가 18조, 즉 11조가 늘어납니다. 과연 이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관건인데 여기에도 숨겨진 숫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작년도에 7조 할 때 원래는 목표가 12조라고 그랬는데 5조가 미달한 7조만 달성했고 그 5조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작년 4, 4분기에 나타났던 플랜트 큰 건 2건하고 그다음에 건축에서 2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원래로 2월된 효과입니다. 2월된 이항으로 해서 원래 18조 된 거고 결론적으로 작년에 그 5조를 수주했다 그러면 작년도 수주가 12조고 원래 2월 되지 않았다 그러면 원래 수주는 13조입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올해나 크게 증가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 보면 11조가 엄청나게 크고 달성하지 못할 숫자라고 보여지지만 숫자상으로 보면 그건 아니다. 숨겨진 걸 펼쳐놓고 보면. 그래서 이 지금 26년 사업계획이 4천억이 달성이 쉬운 숫자만은 아닙니다. 밑에 보셨지만은 현재 수주도 18조를 달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 현재 지금 우리 보게 되면은 브랜드 같은 거는 좀 중재 들어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본도콜 당하는 것도 많고 중재도 관리해야 되고 우리 건축 부분에 보면 지금 주택 공사비 미해수 리스크 익스포저도 관리해야 되고 지금 안전 품질은 뭐 어디에 지금 저희 회사의 넘버 프라이어티이기 때문에 가치 핵심 가치에 이 부분도 신경 써가지고 해야 되고 자산은 원래부터 이제 우리 충전 사업을 확대하기로 원래 한 원년에 입니다. 이 사업도 성공적으로 진행시켜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달성이 돼야 현재 사업계획의 4천억이 달성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28년도에 큰 재무 목표가 있어요. 뭔가 하면 28년도에 1조 8% 이상의 수익성을 내는 것이 중장기 재무 목표입니다. 이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스타트 포인트가 어딘가 하면 올해 수주 목표 18조를 달성하는 겁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왜? 현재 우리 중장기 부여된 중장기 목표 수익률 올해가 최저가 우리 FM점 6.4%, 그다음에 도시재무비가 13.7%가 저희 목표 수익률입니다.
이 목표 수익률에 따라서 이 모든 걸 수주를 해야 현재 이 사업이 달성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당연히 필달을 해야 되겠지만 올해 18조를 달성하게 되면 28년 제 목표는 달성하기에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올해 이 수주 목표가 목표 수익률이 기반이 되지 않는 수주를 달성하지 못한다 그러면 향후에 저 28년 중장기 제 목표는 미뤄지거나 혹은 달성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사업계획이든 중장기든 올해 수주 목표 18조 178897이라는 목표를 필달을 해야 저희 회사에 지속 가능하고 미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현재 지금 저희 수주가 18조라고 하는데 향후는 수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현재 수주의 전략 방향성에 대해서는 향후에서 우리 전략기획본부장이신 이승재 전무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숫자상으로 말씀드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그 질문을 하실 때 보면은 도대체 주택 수주도 중단하고 뭐 이러면은 도대체 수주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는 그런 질문도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과연 어떤 방향성으로 어떤 수주를 할 것인가를 설명드리려고 간단히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속 건축, 기존에 있었던 아파트만 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따라갈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이든 그 사회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따라가야 됩니다. 현재는 모든 산업의 패러다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AI와 에너지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결국은 이 AI와 에너지를 따라갈 수 있는 신규 수주를 개발을 하고 여기에 대한 수주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 방향성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 회사가 굉장히 우리 회사가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산업건축입니다. 국내의 어느 건설 회사도 해외에 나가서 20개국 이상의 100여 개 이상의 공장을 지어본 회사는 우리 회사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들은 강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수주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큰 수주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브랜드는 원래 5조에서 30년까지 8조 수주 계획을 세우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기존의 오일앤 가스, 화공 분야는 현재의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량 수주에 중심을 하겠다. 더 이상 수주를 확대시키지 않겠다는 게 기본 목표입니다. 대신에 현재 그 신규로 펼쳐지고 있는 에너지 분야, 즉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SMR, 우리 수소, 그 다음에 이쪽 분야를 갖다가 개발을 해서 그 목표를 갖다가 늘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래 뭐 힐스보로를 죄송합니다. 세르비아 태양광을 2.2조를 25년을 넣어서 그런데 26년 대비해서는 30년이 보면은 150%가 증가합니다. 수주가. 이 수주 방향성을 갖다 갈 거고, 건축도 마찬가지고, 건축도 말씀드렸던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 건축을 지속적으로 지금 1.5조에서 3.3조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현재 AI와 전력에 연관되는 데이터 센터가 지금 저희가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25년까지. 여기서 보시면은 26년부터 8천억부터 시작해서 30년까지 1.5조로 수주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산은 사실 큰 차이는 없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가 충전 사업의 확대를 위한 원년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출이 미미하지만 결국 30년에 가서는 4천억 이상의 매출 확대함으로써 현재 1.3조의 매출을 1.9조까지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중장기 기획의 달성의 첫 스타트 점은 26년이고 그 26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8조의 신규 수주를 달성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전략기획본부장님께서 사업 추진 전략과 가치 체계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략기획본부 임승재입니다. 이어서 전사 사업 전략 발표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서 향후 우리 회사는 과거의 에너지 분야의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기반의 에너지 밸류체인의 핵심 역할자로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25년은 지속 가능 경영체계 구축을 목표로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수립하고 작년 타운홀 미팅에서도 여러분께 설명드려왔던 6대 전략을 수행하면서 경영체계를 재정비하였습니다만 현재 우리를 둘러싼 대내 경영 환경은 에너지 수요의 증가와 친환경 규제 확대 등으로 고객 유지가 변환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친환경 에너지 비즈니스 확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 회사는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 성장 경험을 축적해왔고 에너지 전환 시대의 요구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 저장, 활용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이미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기회 요인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 기반 에너지 밸류체인 확대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 방향성을 정교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 각 사업 본부별 중장기 방향성으로는 먼저 건축의 산업 건축은 AI와 에너지 기반 시설 시장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서 관련 산업 건축 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일반 건축은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친환경 기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일반 건축 시장에도 진입을 하겠습니다. 프렌트는 기술 경쟁력 기반의 친환경 밸류 체인을 확보에 집중해서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진출을 하고 오일앤가스 사업은 기존 사업의 역량 강화와 병행하여 저탄소 시장 진입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자라는 고객사에 차별화된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제공하고 전기차 충전 사업은 전기차 보유 고객의 에너지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실행 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앞서 설명드린 사업 전략과 연계된 26년 사업공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산업건축은 첨단 산업시설 중심으로 해외 남재티브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모빌리티, 배터리 등 그룹사 캡티브 시장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만 향후 주성, 방산, 바이오, 데이터 센터 등 신규 상품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품으로는 하나의 필리조선소와 유럽의 방산 공장이 있고 에코프로비엠의 아시아과 유럽의 생산시설 공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사업에 참여하고 또한 해외 기업의 발주 사업의 수주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재경본부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6천억 정도의 수준의 수주에서 올해는 4배 이상 증가한 수자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에너지 부분에서는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신재생, 수소, SMR 등 친환경 에너지 핵심 상품을 육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재생 같은 경우는 필스브로 태양광과 세우리아 태양광에 우선 집중하고 SMR 사업 같은 경우는 미주리 연구용 원자로의 개념 설계를 수주를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탄소 시장을 위한 LNG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서 미국의 라이센스사인 하니엘과 합동으로 기본 설계의 수행과 검증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친환경 에너지 사업의 근원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미래 기술을 확보하고 사업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현재 9건의 사업을 구체화했고 올해 수주 예상은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약 2조 원대가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자산관리의 전기차 충전 사업은 그룹 통합 CPO로서 탑티어 수준의 충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충전 인프라를 자체 구축하고 외부의 자산을 인수함으로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년말 기준으로 우리 회사 충전 시설은 8,800개 수준이지만 올해 32,000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시장 점유율 순위로 가서는 약 14위인데 2030년까지 탑5 8만 개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필품 사업은 디지털 기술 기반의 서비스를 차별화할 예정으로 IoT, AI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서비스 품질을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임직원 공감대 기반으로 수립되고 있는 가치체계 수립 경과입니다. 작년 7월에 가치체계 수립을 시작해서 경영진 인터뷰와 임직원 설문조사 워크숍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회사의 업의 철학과 미래상을 깊이 있게 정립해오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임직원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온 우리 회사의 업의 철학이자 존재의 목적은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공간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가치 있는 여정입니다. 여기서 가치 있는 여정이란 뜻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공간의 전성에 주기 위해서 고객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기능적 가치를 넘어서 고객과 인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으로서 우리만의 차별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직원분들의 의견으로는 고객의 삶을 생각하고 만족과 편안함을 느끼도록 고민하는 우리만의 철학이 잘 담겨져 있다라는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앞으로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고민하고 다듬어가면서 앞서 말씀드린 사업 전략과 연계해서 간단 명료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만의 업의 철학과 미래의 상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문화 구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 전략과 가치 체계를 통해 우리 회사는 올해 26년 업의 테두리를 극복하는 변화의 원년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실행은 무엇을 위해 우리가 변해야 되는지에 대한 직원 여러분의 공감대가 없이는 실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회사는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고, 그러한 참여를 통해서 회사와 직원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공감대를 기반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원팀 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오늘 이 타운홀 미팅일 자리를 시작으로 해서 상반기에는 회사 차원의 프로그램이, 더 나아가 하반기에는 본부별 프로그램까지 확대해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가치, 공감, 신뢰의 조직문화 구축을 통해서 회사와 직원의 격이 올라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회사와 직원, 우리의 격이 올라가는 과정, 그 여정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안전품질 부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안전품질본부 민병헌 상무입니다. 26년도 안전품질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기 앞서서 2026년 안전관리 목표를 중대재해 근저로 삼았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 회사의 그 중대재해 현황을 봤더니만 16년부터 10년간 사고가 없던 해는 없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국내에 합쳐서 5건의 안전재해가,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2006년도 안전 계획을 잡으면서 올해는 기필코 올해부터는 중대재해 근절이라는 큰 틀로 잡고 거기에 대해서 그 세부 계획을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사업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 안전관리 계획 검토인데, 그 GCSP는 세부 시공 안전 계획입니다. 현장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첫 단추고, 이 첫 단추의 정도를 높여야지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그 정도를 강화했습니다. 방안으로는 현장 협력서에서 작성하고 현장에서 검토하고 그 부분을 다시 본사, 건축 또는 플랜트 사업본부에서 그 구체적인 디테일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 정도를 높이고,
우리 안전품질본부에서는 그 짜여진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행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작년 큰 사건의 사고를 거치면서 현장의 고위험 작업에 안전 관련된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사의 안전관리자뿐만 아니라 협력사에서 한 안전감시자, 안전감시단 아주 많은 인력들이 현장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에 한 해를 돌아봤을 적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일시적으로 너무 많은 인력이 투입되다 보니 그 역량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위험 작업에 투입되고 있는 안전관리자, 감시자 역량을 높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안전감시자보다 또 안전 역량을 뛰어난 안전감시단을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안전한 자발적 안전 차별을 확대를 썼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잘해야지만 안전사고가 안 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작업 중지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25년도에는 앱을 사용해서 주로 작업 중지를 활동했는데 즉시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을 해서 현장에서 모든 수단, 구두, 전화, 카톡, 문자 메시지,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앱, 그리고 QR코드 모든 것을 사용해서 작업 중지권을 강화해서 안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관리 측면입니다. 아시는 분 아시고 있겠지만은 작년, 재작년에서 사실 건설 현장에서 가장 큰 품질 이슈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결국은 건물이 붕괴로 이어진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철골의 용접과 그리고 골조에서 철분과 관련된 그런 품질 가보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기본의 품질관리자 협력을 충원해서 지하철부터 비정형층인 포진까지 해서 골조를 전담할 수 있는 품질관리자를 한 명을 추가 배치해서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게끔 관리할 것이고 아울러서 용접과 철분 배관에 관해서는 근로자 실병 등을 통해서 그 실제 근로한 근로자의 책임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리스크 사전 예방 활동 수행을 두 번째 목표로 잡았는데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재에 대한 품질 검증과 아까 사업 계획 방향에서 나왔지만 건축의 산업 현장을 해외로 진출하는 가장 큰 틀로 잡았습니다. 국내 현장에 대한 품질 기준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약하다고 생각해서 올해 상반기 내에 해외 현장, 특히 미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에서 할 수 있는 품질 가이드를 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중심 하자 관리 강화입니다. 현재 25년도에 CS에 하는 역할은 중국 임박해서 그 부분의 품질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중국 임박해서 저희가 점검하는 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CS에 7명이 전담 관리를 배치해서 모델하우스 단계부터 착공, 준공까지 아우르는 전체적인 품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끝나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요거는 우리 현장에 계신 직원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일단은 1월 달에 그 현장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 현장 현황 좀 파악하기 위해서 내려가서 최저 보고서를 받았는데 제가 많이 실망했던 부분이 현장의 사고를 재발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명확히 나와야지만 재발 단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직접적인 원인이 근로자 부주의로 나와 있더라고요. 과거부터 그 안전사고가 나면은 재발관계 대책 아니면 사고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얘기가 근로자 부주의, 협력업체의 의식 수준 미달이라는 항목이 제일 첫 번째로 나오면은
중대재해든 안전사고든 품질사고든 절대 재발 방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 소장한테 신호수를 좀 했는데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원인을 잡고 그거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DCSB 같은 사전계획에서 어떤 걸 누가 짓고 그리고 그 이행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안 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지만 전체적으로 재발 방지 계획이 나올 수 있고 전 현장 전파에서 우리 그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 전체 현장에서 동일한 사고든 안전사고든 품질사고가 재발될 수 없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 유튜브로도 보고 계신 우리 직원들 많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아까 앞에서 이제 안전품질본부의 20년 사업계획의 가장 큰 틀은 실행력 강화입니다. 26년도 우리 안전품질본부에서는 계획이 제대로 쓰고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검증을 가장 큰 숙제로 갖고 한 해 본부의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의 정량적인 구체적인 실적과 사업계획 전략을 들어보니까 간절함과 함께 또 할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도 보였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구체적인 전략을 들을 때마다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매니저님 어떠신가요? 특히 네 번째 주제가 지속 가능 경영이었잖아요. 지속 가능 경영 팀으로서 되게 압박감이 느껴지는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게 한 팀의 노력보다는 전사가 다 같이 만들어가는 게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2026년부터는 우리 회사가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회사가 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다 같이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여러분들 눈을 깜빡여 주십시오. 많이들 깜빡여 주셨습니다. 네.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대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용기가 안 났습니다. 한번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잠시 앉으면서 지금 네. 이제부터는 다음 세션을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 회사의 정량적인 현황과 구체적인 사업 전략,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상당히 구체화가 많이 된 것 같아서 네. 역시나 희망적인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또 여러분께서 여전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 직원분들이 가장 기다렸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보내주신 질문들을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는 실시간으로도 질문을 받을 예정이니까요.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에 지금 여러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사전 질문 카테고리가 보일 텐데요. 사전 설문으로 총 200개의 질문이 왔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네. 여러분께서 보내주셨는데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몰입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네. 그 200개의 질문을 가장 많이 나온 순서대로 4개의 카테고리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 QR코드에 접속을 하시면 그 4가지 질문들 중에 가장 궁금한 것들 순위를 매길 수가 있거든요. QR코드에 접속을 해주셔서 가장 궁금한 순위를 매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4가지 중에 순위를 결정해 보시는 겁니다. 예, 모든 카테고리를 다 다룰 예정이지만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직접 순위를 매기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투표로 들어가셔서 혹시 TV가 좀 잘 안 보이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또 주변에 계신 스태프분들께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카메라를 확대해서 QR코드를 직접 촬영을 해서 주어진 링크로 접속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4가지 질문들 실시간으로 지금 참여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게 보이는데 네, 접속이 올라가는 현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하나만 투표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순위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나는 이게 제일 궁금하다. 그 다음으로는 이게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순위를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래 오른쪽 아래 계속 좋아요 누르고 계시는 분 계신데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네, 순위도 한번 매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투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보이긴 하네요. 네. 혹시 인사정책 가장 관심이 많으시고 역시 앞으로의 미래 수주 전략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치체계 수립은 전략기획부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6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투표가 지금 500명을 넘어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이쯤 되면 순위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저희가 차례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이 카테고리만 봐서는 구체적으로 또 어떤 질문들이 있을지 저희가 예상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최대한 먼저 여기에 나온 카테고리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또는 이제 본부장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현실적인 인력의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 부분부터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이거는 이제 답변자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자유롭게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여기 변희정 본부장님께서 마이크를 한번 주시면. 네. 제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자분께서 계속 저를 주목하고 있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앞에서 해주셨고 전체 회사의 방향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림들은 어느 정도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리셨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목 자체가 희망을 달리답니다. 희망을 달린다는 얘기는 결국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로 보여지고 오늘 이 자리가 미래와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과거에 잘못됐던 부분들도 한 번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실에 대해서도 정확히 팩트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인정과 인식이 돼야 개선이 돼야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 희망을 달리는 것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들 중에서 2가지 꼭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사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구성원 역량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은 어쩌면 강론적으로 어떤 특정 부분에 어떤 인원이 많고 부족하고 그리고 혹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과거에도 많이 나왔을 텐데 조금 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같이 이해를 해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과거 그리고 현재에 대한 사실을 좀 직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현대 엔지니어링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 상황들, 사업 상황들 현장에서도 오셨지만 현장에 있는 숫자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우리 직원들의 업무 가동률도 같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직군별로 그리고 각 본부별로 약간의 편차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업무 자체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개개인이나 특정 본부를 언급하는 것보다는 우리 현실이 여전히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업무 프로젝트 수 가동률에 대비해서 과잉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럼 이 과잉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방법들을 회사가 최근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회사가 할 수 있는 노력들 그리고 회사가 절실하게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비효율적인 업무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들, 그리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들, 이런 것들이 양쪽에서 두 개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저 인력의 과부하라든지 인력의 과부족 이슈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론 하나하나를 논하는 것보다 큰 방향,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주를 비롯한 물감이나 물량들을 가져온 부분들을 굉장히 절실하게 노력을 할 거고, 우리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각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스마트한 업무 방식을 다시 한번 요구드리는 게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구성원 역량 강화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역량을 가지고 그리고 배울 수 있는 방법들은 뭐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아니면 코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지금 회사가 고민하고 있는 큰 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스킬링, 리스킬링 두 가지인데, 업스킬링은 현재 내가 맡고 있는 업무 안에서 내 업무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 이걸 어떻게 높여줄 수 있을까, 이걸 하나 고민하고 있고, 혹은 리스킬링, 내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 외에 다른 역으로 업무를 확장했을 때 내가 과연 그 준비도가 되어 있는가? 그럼 그거를 역량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이 두 가지 관점으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개수가 있습니다. 몇백 개. 그 개수에 따라서, 직무에 따라서 요구되는 역량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요구되는 직무 역량을 수행하기 위해서 액티비티들이나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지원, 그리고 백업들이 필요할 텐데 그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짜나가고 있고, 현재 각 부문의 팀장님들 의견들을 계속 접수하고 있고, 올 초에 2월 내지는 3월, 4월 이때 파일럿 테스트를 한 다음에 전사적으로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런 업스킬링이나 리스킬링과 같은 직무 향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구성원들의 역량이 강화되리라고는 100% 보장은 못하지만 하나의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충분 조건은 가장 제 개인적인 철학이기도 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거는 학습이나 플랫폼이나 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리더들, 우리 팀장님들, 파트장님들, 우리 실장님들의, 우리 후배들에 대한 육성질, 이 DNA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영 계획과 구성원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임직원분들이 두 번째로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수주 전략에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26년 플랜트 신규 사업 수주 가능성, VO 클레임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많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앞서서 사업 계획과 전략을 발표를 하실 때 이미 충분히 다루었던 내용도 있는가 하면, 또 부가적으로 VO 클레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전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투표가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궁금한 질문 자체가 그 플랜트에 국한이 된 것인지는 좀 약간 불명하긴 하지만, 일단은 플랜트를 중심으로 해서 화공과 에너지 쪽에 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이걸 안녕하십니까. 화공사업부장을 맡고 있는 이승동 성무입니다. 저는 먼저 개인적으로 수주 전략 플랜트 신규 사업 수주 가능성이 1번일 줄 알았는데 2번이 됐네요. 여튼 높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작년 한 해 그리고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회사에 엄청난 손실이 있었고, 그 어려움의 중심에 우리 사업본부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걸 도약으로 올 한 해는 꼭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해서 회사 수익에 일조할 수 있는, 크게 일조할 수 있는 사업본부로 도약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사항이 플랜트 신규 사업 수주 가능성입니다. 사실 신규 수주의 가장 핵심은 경쟁력이 있고 합리적인 원가 산출을
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각 EPC 단계에서의 어떤 전략적인 수행 단계에서의 전략을 가미했을 때 가장 경쟁력이 있는 원가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주 사업에 특히 브랜드 수주 사업의 지금 동향을 보면 환경을 보면 대부분 경쟁사들이 물론 해외에 있는 웨스턴 회사일 수도 있지만 중국 회사가 되게 많습니다. 중국 회사를 갖다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원가 산출, 이게 가장 기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앞서 사장님과 재경 본부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사업본부의 브랜드 안에 화공과 에너지 사업부의 수주 목표는 9조 5천억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에는 세르비아 태양광 2조,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의 KGB4 2조가 작년에서 올해로 2연 됐습니다. 이유는 발주처의 대내외적인 환경과 금융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가장 걱정하시는 과연 이 사업이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게 발주처가 특히 KGB4 발주처가 카자흐스탄 지난주에 왔었습니다. 며칠 전에 왔었습니다. 와서 사실 작년부터 목표됐던 사업인데 지금 그 카자흐 정부하고 발주처하고의 FID를 한참 협의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하지만 절대 이 사업이 드랍되는 건 아니다. 라고 직접 와서 설명을 해주고 갔습니다. 세르비아 태양광 또한 지금 에너지 사업부에서 발주처와 구체적인 계약 조건 등 활발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빠른 시기 안에 EPC 수주 인식을 하고 계약을 하고 EPC를 갖다가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두 개 사업은 이연된 사업이고요. 올해 별도로 신규로 목표하고 있는 사업은 화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베트남 둔카 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이미 입찰을 했고 투차를 해서 오프닝 됐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쟁사는 두 개의 중국사가 있었는데 중국사를 저희들이 가격 그 자체로만 봐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의 한 30% 이상 저가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발주처는 이미 한 개의 회사는 DQ를 시켰습니다. 디스퀄리파이를 시켰고 나머지 하나만 지금 저희들하고 클래리피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우수 협상 대상자로 통보가 와서 내고에 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보고요. 두 번째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제르바이잔의 압쉐론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5월 15일 날 입찰 예정이고 이 부분도 발주처가 토탈사인데 지금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계속적인 그 옵티마이즈 플랜을 제시해달라고 해서 지금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직접 와서 워크숍을 했었고 이번 주에는 우리 엔지니어들이 출장을 가서 또 워크숍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가장 경쟁력이 뭡니까? 우리는 수십 년간 해왔던 엔지니어링 실력이 있습니다. 발주처가 요구하는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확대하고 강조해서 금액적으로만 보는 중국 회사를 잘 극복해서 반드시 수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쿠웨이트의 도라가스 디벨롭먼트가 있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전체 규모는 약 한 4조에서 5조가 되는데 저희들이 단독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파트너링을 통해서 최소 1조 이상의 수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화공사업부도 반드시 필달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화공사업부, 에너지사업부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르비아 태양광은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열병합 쪽으로는 송산 그린빛, 그 다음에 고양 창릉 열병합 발전소 입찰이 앞으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필리핀 지열 발전도 또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사업부도 마찬가지로 화공사업부와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반드시 필달해서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먹거리를 반드시 채워드릴 수 있도록 꼭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깜빡이네. 구요 크레임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구요 크레임 뭐 여러분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크게는 이오스 사업과
자프라원 사우디 아람코 SA스, 그다음에 아이칸 사업이 있습니다. 이오스 사업은 지난 9월 18일 CEO 미팅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6억 7,500만 유로를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어멘드먼트를 위해서 현장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이달 안으로는 양사가 사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SAS도 사실 메이저 회사 중에서 가장 터프한 발주처가 아람코입니다. 아람코를 상대로 물론 목표에는 조금 미달했지만 1억 2,500만 달러를 합의함으로써 어느 정도 원가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제 남아있는 게 아이칸입니다. 아이칸 저희 목표, 우리 사업본부의 목표는 4억 5천만 불입니다. 지금 현재 실무자 회의를 통해서 점검법으로 그동안에 저희들이 제출했던 모든 서류를 갖다 하나씩 검토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아직 우리 목표에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매우 근사치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집중과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이 목표를 달성해서 올해만큼은 플랜트 사업본부가 우리 수익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플랜트 사업본부의 디테일한 사업 계획을 들어봤는데 건축사업본부도 한번 디테일한 계획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사업본부의 나태준 전무입니다. 건축사업본부의 내년도 수주 목표는 7조 2천억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수주를 많이 못했습니다. 넌캡티브를 올해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넌캡티브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수주했던 거는 LS 전선 미국의 해저 케이블 공장 한 건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작년에 상당히 저희가 고전을 했지만 그래도 많은 사업들을 센싱하고 프리콘 영업을 통해서 사전 영업 단계를 지나쳐서 올해 결실을 좀 이루려고 하는데요. 올해는 그 1분기부터 저희가 목표했었던 게 이제 한화 오션의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프로젝트인 필리조선서 그 부분에 이제 수주에 상당히 많이 접근해 가고 있는 중이고 다만 시기가 조금 늦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주 필달하려고 지금 반드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 공장 인도네시아 이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저희가 우협 선정을 해놨고 수의 계약으로 작년부터 하반기에 계약을 하려고 했었던 프로젝트인데 발주처 사정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1분기 계획했던 게 조금 늦어지고는 있는데 대신에 작년과 같은 수주 목표 달성에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을 전방위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가 미국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LS 전선 해저 케이블 공장 인근에 있는 같은 발주체 마그넷 공장을 저희가 공사를 너무 지금 잘 하고 있다는 호평을 받다 보니까 당사가 수의 계약을 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3월달에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월달까지 수주 목표 잘 진행 중에 있고 3월에 약간 딜레이되는 프로젝트가 있더라도 사업계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프로젝트 앞당겨서 수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수주를 하기 위한 기준, 수익률, 또 계약 조건 등을 다 얻어가면서 우리의 수주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겠느냐에 대한 전략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리콘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회사가 수주 영업을 할 때 프리콘이라는 부분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저희 프리콘은 당사가 산업건축, 그룹사 공사를 많이 수용을 하면서 얻은 산업건축에 대한 실적,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다양한 국가에서 했던 실적,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 회사가 5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국내 건설사뿐만이 아니고 미국 건설사를 제외한 타 건설사들 중에서도 거의 탑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발주자가 사업을 기획할 때부터 저희가 사전 영업을 하면서 기획 단계의 기술 지원, 초기에 사업 기획 검토를 지원을 해줌으로써 저희 없이는 발주를 낼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프레임을 우리가 먼저 그냥 딱 잡아놓고 프로젝트를 선정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더라도 우리한테 유리한 입찰 조건, 가능하면 수익이야. 이렇게 해서 지금 프로젝트들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말씀드린 프로젝트들이 거기에 해당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에 반드시 필달해서 아까 재경 부분에 말씀하신 28년도에 저희의 그 중장기 목표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자산과 에너지 쪽도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산본부부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산본부 맡고 있는 김동준 상무입니다. 타 사업본부는 이제 플랜트와 건축과 다르게 자산본부는 별도의 수주 영업 활동을 별도의 팀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올해의 수주 목표는 이미 정량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량을 가지고 가격을 가지고 수주하는 이제 건축본부와 플랜트본부와는 달리 서비스를 가지고 수주를 해야 되는 자산본부의 업력이 따로 있습니다. 소통을 통하는 그 고객사와의 연결, 그리고 내부적인 소통, 그리고 본부 내부 간의 소통. 저는 올해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키워드로 설정을 하고 작년 사업계획 발표회 때도 언급한 고객의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자라는 그 모토를 내세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사업본부와 달리 별도 영업을 하지는 않지만 결국 우리가 지금 현업에서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 서비스의 질이 우리의 서비스에 따라서 향후 영업과 향후 수주가 결정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을 자산본부 임직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통을 단순히 고객과의 어떤 대화 이런 뜻이 아니라 아까 건축본부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자산본부는 앞단의 시공이 끝난 이후에 서비스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미 세팅되어 있는 부분에 자산본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목적물의 기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고객사와 소통을 하고 우리의 여력에 대해서 시공 단계, 개념 설계 단계부터 소통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운영 사업에서도 우리의 어떤 경쟁력을 차별화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수주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량적인 수주 목표를 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고객과의 소통, 유관부서와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업력을 널리 알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과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소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사업 부분입니다. 올해 자산본부가 기존의 사업 영역에서 탈피해서 충전 사업을 시작하는 원년이 되겠습니다. 올해 기존의 8,800기를 가지고 있는 자산본부의 충전 사업은 흡수합병 그리고 신규 충전소 설치를 통해서 연말까지 32,000기의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해전력 자산사업본부가 충전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조차도 우리 회사 내부에서조차도 모르고 계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또한 마케팅, 차별화된 기술력, 외국의 어떤 회사는 그냥 충전소를 가서 바로 충전 페이블을 꽂기만 해도 바로 충전을 할 수 있고 모든 요금까지 한 번에 결제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면에 대한민국에는 아직 그런 회사가 있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충전소를 많이 설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고객이 차별화될 수 있는, 고객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별화된 서비스를 갖추고 마케팅까지 연결을 한다면 지금
10위권 밖에 있는 현대엔지니어링 충전 사업이 조만간 탑5 안에 들어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 회사의 어떤 수익에 기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완성차